이제 앞으로 2개의 노트가 남았어요. 어쩌면은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자, 남은 노트가 실수 노트와 예상 문제 노트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노트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실수했어요. 아,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요. 어쩌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겠다. 어떻게 너무 슬프지. 하고 위로를 해주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한다고요? 실수도 어쩌면 실력일 거야. 자, 그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자, 학생들 사실 너무 안타까워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실수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수 노트를 만들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 항상 실수로 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볼까요? 실수한 문제들을 어느 부분에 실수했는지 색깔펜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 개념 계산, 문제 분석 등 실수 요인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볼 때 상황을 적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생각을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렇게 자꾸 적어놓고 그걸 계속 보고 읽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땐 맞아. 나 그때 그렇게 틀렸었는데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됐어요. 2차 부등식 얘를 해를 갖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은 물었는데 이걸 실수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유사한 문제 똑같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똑같은 문제거든요. 얘들이. 그러면 밑에 문제에서는 2차 부등식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자, 문제 1번에서 실수한 부분입니다. 정수 A의 최소값. 내가 여기서 뭘 실수했다. 정수 A에 대한 포인트도 못 찾았고 최소값이란 단어도 못 봤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수, 자연수, 음의 정수 이런 수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구나. 최소값인데 이것도 최대값, 최소값도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했는데 이 부분을 내가 못했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부등식, 똑같은 부등식인데 앞에는 2차 부등식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여기 나왔어요. 여기 보시죠. 자, 여기처럼 2차 부등식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그 단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얘를 내용을 이해하지 않았다라면 이 문제 또 틀리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양인지 음인지 그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구나. 0인지 찾아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나 내가 아닌 것인데 이건 맨날 못 봐. 이런 거를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도 문제를 확인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실수했던 부분들은 자꾸 체크를 하면서 내가 그때 이랬어 이런 거를 자꾸 써놓다 보면은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자, 이때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체크를 하면 되고요. 이 문제들을 계속 이렇게 유형들을 이거는 정말 자주 봐야 돼. 실수 노트는. 자주 안 보면 그 다음에 또 실수를 한다는 거죠. 점심시간, 저녁시간, 쉬는 시간에도 쭉 그냥 노트 넘겨만 보면 돼요. 노트만 넘겨만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이와 같은 유형을 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그대로 뭐만 하면 된다?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예상 문제 노트예요. 한번 보실까요? 재밌어요. 엄청. 항상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궁금하다는 거죠. 자, 이때 소단원을 정리할 때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5문제 정도를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게 좋았어요.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이거 중요한데 이런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은 변형 문제까지. 강조한 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내신 시험에 왜? 선생님이 출제하니까. 자,
이렇게 예상 문제를 많이 만들었던 친구들은 자기 모르고 있으면 문제 만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만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안다, 모른다. 이 개념을 나는 이 정도까지 알아. 안다, 모른다의 정확한 메타 인지력이 향상될 수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부분들은 뭐 앞에서 활용했던 또 다른 노트를 쓰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어떤 걸 낸다고? 수업 시간에 엄청 집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집중력들은 다른 수업들이나 보통 시험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할 때도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자, 학생이 활용한 예를 보겠습니다. 학습지 문제가 나왔어요. 맞아.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다? 2차 부등식의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것도 엄청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본인이 예상 문제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자, 지금 현재 보면 0보다 크면은 위에처럼 저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x가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a가 음수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하나 체크해놨다는 거죠. 자, 어떠세요? 자, 지금까지 저번 영상에서 3개의 노트 그리고 이번에서 2개의 노트를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된다? 이 노트를 다 활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노트들 한 권이라도 2권 정도 활용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성적은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활용할 거. 그 다음 반복을, 이 노트지만 반복해야 되는 것들. 자, 수학에 대한 학습법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나중 공부법의 전체 시리즈에서 또 꼼꼼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자, 노트 5개와 그 다음 등급별 학습법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들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성적표. 나 A였어. 나 조금 실수해서 B야. 사실 어떤 중학교에 보면은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A가 90점 이상이면 A를 좀 많이 주니까요. 또 수행평가 점수가 엄청 후해요. 그러다 보면 A가 50%까지 A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50%에 간당 걸렸던 친구가 고등학교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친구는 몇 등급이다? 5등급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들은 걱정을 하시죠. 우리 애가 중학교 때는 A였는데 왜 5등급일까? 왜 절반도 못할까?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학교 성적표가 고등학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 중학교 성적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강의였죠? 자, 2번째는 고등학교 성적표를 통해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무조건 하나 아까 보셨죠? 맨 처음 강의에서 보셨다시피 나 1등급이야. 나 2등급이야. 하지만 그 사이에 미묘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차이들. 그 다음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교과를 반영하는科目들도 다 달랐어요. 자, 그렇다면 대학에서 가산점을 주고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 주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다 확인해 보시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뭐가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상위 1%. 궁금하시죠? 자, 상위 1%의 학생부를 만들기 위한 어떤 진로 로드맵이 필요한지. 어쩌면은 이 강의에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제일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특목고 가는 게 유리할까요? 어쩌면 또 유리하지 않을까요?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형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자, 이거에 대한 내용들, 특목고에 대한 내용들 샅샅이 분석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강의는 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강의는 또 제가 준비한 강의입니다. 제목 보니까 매력적이죠? 자, 수학을 지배하는 자가 입시에 성공합니다. 자, 이때는 수학에 대한 왜 수학을 꼭 해야 되는지, 자, 입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대학 입시 요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대학에서 가서도 어떻게 수학이 쓰일 수 있는지,
까지도 내용이 정리될 것입니다. 자, 전체 4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입시의 본질, 자, 평가의 본질은 바뀔 수 있을지. 하지만 입시가 바뀌더라도 평가는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자, 어쩌면은 다 모든 과목을 할 수 없을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원하는 진로, 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어쩌면 고등학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2번째 챕터 들어갈 때 중학교 성적표 믿어도 될까? 자,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